일부 영상이나 인터넷 글을 보면 돈을 받는 아파트라면 주차장에서 긁힘 사고가 났을 때 범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관리소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배포되고 있는 글 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돈을 받는 아파트 또는 상가라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가 물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잘못된 이야기가 인터넷에 너무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분실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야 된다는 글을 마치 사실처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상법 152조와 주차장법 19조, 17조인데요. 내용을 보면 유료 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관리인이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7조 3항을 살펴보면 노외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꼭 관리자가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해설을 보면 더 가관인 것이 주차관리업자가 무죄를 입증하거나 범인을 잡은 경우가 아니라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차장 관리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차장법 제17조 3항 첫머리에 노외 주차장 관리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이 뭐냐면 노상 주차장 외에 길 옆이나 광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처럼 건물의 부대 시설인 부설 주차장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주차장법에는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그리고 건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계없는 규정이었는데 주어를 잘못 보고 내용만 보다 보니 대상을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관리자까지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19조를 보면 부설 주차장이라는 말이 따로 나옵니다. 19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 17조처럼 물어줘야 된다는 규정은 애초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19조의 부설 주차장이라는 용어와 17조의 변상해야 된다는 규정을 혼용하여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팁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상가에서 찻길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거나 출입문에 끼이는 등 사고가 났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에서 시설 소유자 배상 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 가서 자주 보는 맡기지 않은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생각나시죠? 이 문구와 관련된 상법 152조의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규정은
주어가 공중접객업자입니다.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영업을 하는 자로 고객이 맡긴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자 또는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손해의 배상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파트나 상가관리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어떤 분은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리비는 관리유지비, 즉 보수비 같은 개념이고 전기료나 수도료의 납부 대행이지 관리소 스스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법 152조도 관리소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김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위한 대표적인 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사고 보험인데요. 아파트 관리소 대부분은 어린이 놀이터 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가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를 해 줄 겁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당연하고 지하주차장 또는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을 굴렀을 경우에는 관리소에 가서 신고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대신 이 보험은 공용 부분에서 벌어지는 사고일 때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개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2초만 시간 내서 살짝 터치해 주시면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기분 좋은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1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